이 은행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은행주가 좀 종목별로 조금 명암이 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제주은행은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설명했던 종목 위주로만 조금 봐드리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지난번에 약간 꿈틀거리는 뭐 징후가 있다는 얘기는 좀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외국인이 들어오긴 들어왔죠.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은행은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오히려 급등하던 외국인은 좀 다시 나가고 있죠. 근데 나간 것들이 미미해서 이거는 뭐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하기도 힘들고, 외국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약간 작전성으로 올린다면, 지금 네이버 인수설이 어제 남에서 상한가 드러나갔는데 네이버에서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좀 노리는 애들이 있지 않나.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은행이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 은행주 자체가 지금 다 저평가입니다. 그 실적 대비해서는. 근데 매수 주체가 약간 올리고 한 애들이 근데 약간 외국계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리고 한 애들이 좀 외국계 약간 관련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좀 약간 짬뽕이에요. 개인하고. 그죠? 여기 개인 외국인인데, 그 와중에 기관은 상승할 때 오히려 딴지를 났었고요. 그리고 일단 상황 갔는데, 일단 오늘 음봉은 안 좋습니다. 높게 시작해서 오늘 계속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높게 시작해서 아래로 지금 음전하고 있죠. 요거 자체는 안 좋은데,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어, 오늘 800만 주예요. 전체 주식 수가 지금 얼마냐면은, 전체 주식 수가 3,200만 주인데, 800만 주면 좀 10시인데, 작지가 않죠. 오늘 만약에 절반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더 못 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더군다나 음봉일 경우에. 거래량이 많은데 또 양봉으로 마감되면은 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음봉 마감 시에는 누군가는 이제 좀 처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 지난번에 좀 꿈틀거린다 해서 좀 사셨던 분들은, 음봉 발생하는 날 이제 조금씩 분할로 줄여가는 겁니다. 분할로.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뭐 전량 매도할 필요 없는,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붙은 여기인데 멀었습니다. 5일선 깨려면 멀었는데, 5일선 깨기 전까지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니지만은 음봉이 나오거나 좀 거래량, 오늘처럼 거래량 많이 터진다. 어제 상한 들어가면서 좀 거래량 많이 나오긴 했어요. 조금씩 분할로 줄여가시면 된다. 오늘 한 보유량이 한 30% 파시고, 만약에 상황 봐서 그런 거 못 보시면은 그냥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파시고, 나머지는 5일선도 못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분할로 파시고 조금만 남기세요. 그렇게 하는 것뿐이 없고, 원래 이제 나중에는 5일선 깨질 경우에는 거의 다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이 한 두 배 상승하고 떨어진 건 두 배 상승이 끝이냐? 근데 그거 모릅니다. 이것도 얘네들 어떤 꿍꿍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네이버 인수설 그런 거 했는데 네이버에서 부인한 거, 그런 거 자체는 별로 좀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부는 이득 실현하시면서, 그리고 일부는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못 보시면 그냥 대략적으로 가격을 한 5,200원, 5,300원 정도 깨지면은 추가 매도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5일선이 좀 위협받을 것 같습니다. 정확지는 않은데요. 5,300원, 5,200원 정도요. 그와는 다르게 진짜로 외국인이 들어온 KB 금융 같은 종목은 오히려 그동안 안 좋았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동안 기관이 얘네들이 팔아 제꼈습니다. 예, 기관이 눌렀는데, 외국인이 살짝 지난주 조금 안 좋은 장에서 살짝 나가긴 했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만으로는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외국인이 여러분 들어왔다고 해서 올해 이 정도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추세가 만약에 계속 빠져나갔죠. 계속 빠져나갔는데, 이게 더 많이 들어와야지만은 상승 전환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은, 다시 꺾인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상승 동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 대응은 일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르고 있어서 121선 손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회복 장중에 하고 있는 것 같죠. 회복 직전이네요. 120선 딱 다 했는데 121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게 회복이 안 되면은 단기 추세가 이탈되니까요. 한 4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000원 가격 정도 보시고 거기를 회복하느냐를 좀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외국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라인은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요 라인은 지켜야죠. 원래 120선 지켜야 됩니다. 여기마저 깨지게 되면은
안 좋다.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아마 지킬 거고요. 외국인이 매도하게 되면 깨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외국인도 다시 들어올 건지 아니면은 떨어질 건지.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를 뚫어줬어야지 더 좋은 거였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이제 기관이 이제 패대기 치면서, 그리고 또 여기 좀 주춤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은행주가 계속 좋다고 하면 외국인들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걸 좀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딱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딱 똑같은 모습. 그러다가 한 금요일 좀 살짝 매도했는데, 일단 둘 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 물론 이건 120에서는 안 깼어요. 차트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하나금융지주가 아직은 지켜낸 상태니까요. 그죠? KB금융은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서는 중에 있고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기관들이 이렇게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절은 잡으시라. 여기를 잡고 깨지거나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거나 아마 같이 일어날 겁니다. 깨지면서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래도 외국인이 단기에 들어온 양으로는 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는 방금 말씀드린 손절 라인을 121선 잡으셔도 되고, 하나금융지주는 약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리기라도 해보셔가지고 이거 깨지나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다릅니다. 기업은행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업은행은 얘는 손절 타임 좀 지났구나. 그죠? 얘를 보세요. 얘는 여기서 손절이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얘는 외국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죠? 손절, 이런 식의 손절한 후에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만 사는데, 기업은행은 뭐 반등은 하겠지만은 이거 외국인 안 들어오면은 121선 여기서 깨졌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요 손절은 하셔야 된다. 근데 다르죠. 수급은 다릅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안 들어왔고 다른 애들 외국인 들어와서 좀 달라지는 건데, 향후에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와도 120에서 회복 못하면은 줄이시고 다른 종목, 다른 은행주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지주도 외국인이 별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좀 보신다면은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나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차트만으로 본다면은 KB보다는 하나금융지주가 조금은 더 안정권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은 깨졌죠. 120선도 깨졌고, 신한은 좀 안 좋고, 게다가 제가 신한은 유상증자권 때문에 신한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깨졌죠. 신한은. 그죠? 근데 외국인은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좀 약합니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KB금융, 외국인을 보신다면은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위주로 가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은 깨졌지만은 적립식으로 향후에 10년 동안 뭐 중간에 금융위기도 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적립식 투자로는 여전히 은행주는 가장 대표적인 KB금융 같은 경우는 하나 넣어도 되죠. 그죠? 1위 업종이니까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유상증자 원인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돈이 부족한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손실이 있거나. 그래서 그래도 외국인이 살짝 빠져나가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나 싶긴 한데, 그래도 KB든 예전보다는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60% 가까이 둘 다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립식 투자로는 은행주는 괜찮다. KB금융 같은 종목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손절 대응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잠시 환율이 좀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참 여러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종목별로 명암이 확실하게 너무 크게 갈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